안녕하세요. 예술문제원 이재룡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나무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1년 내내 제가 가진 나무만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해더라도 모자랄 것 같은 느낌. 아마 날마다 한 주씩 소개를 해도 몇 년은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명품이 아닌 것까지 전부 소개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몇 년 몇 개월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무는 궁금하시죠? 제 일부러 옆모습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나무는 이 독특한 형태의 무과나무입니다. 군생활은 아마 3, 40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자, 어떤 나무인가 궁금하시죠? 옆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짜잔 해서 정면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문제의 작품입니다. 이 나무는 군생활이 한 40년 내외로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무과라고 그러죠. 우리 정통 옛 토종무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멀리서 보면은 소사나무 수형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소사나무다라고 하더라도 명품 반열에 들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죠. 자, 천천히 한번 돌려볼 테니까 과연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런 나무 수형이 소사에는 없습니다. 참 있기가 힘들죠. 무과나무라든가 여타 몇 개의 수종, 철쭉이라든가 백일홍이라든가 이런 나무들한테는 가능한 수형인데 소사나무한테는 아주 어려운 100%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소사나무는 이런 수형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 글쎄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삥 한 바퀴로 돌려 나왔는데 이 나무는 현재 가지 정리 전입니다. 작년에 흙을 완벽에다 털어서 하는 분갈이를 했고요. 올해 활착을 했는데 아무래도 예솔식으로 흙을 완벽하게 다 털어서 분갈이를 하면은 그 첫 해에는 성장이 좀 더딘 편이죠. 그래서 이 나무도 올해 옷자란 가지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말라 죽은 가지도 거의 없죠. 자, 이 나무를 이제 천천히 가지 정리를 하면서 이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나무 형태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요 명칭이 참 애매한 나무죠. 모양목이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무늬목도 아니고 쌍간인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니고 그렇다고 삼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라고 불러야죠? 이럴 때 저희가 편하게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 특수목.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분재의 수형하고 어긋나 있거나 그걸로 규정할 수가 없으면은 우리는 이걸 특수목이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강점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조선무가, 그러니까 흔하게 열매도 잘 열리고 꽃도 잘 피는 그런 무가가 아니고 이 나무는 꽃도 열매도
잘 오지를 않습니다. 저도 작년에 꽃 몇 송에 몇 밖에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꽃과 열매를 즐겨 원래는 보는 나무인데 이 모과만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도 또 대우는 대접대로 받습니다. 이 모과 때문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모과나 소사나무 때문에 꽃 피고 열매 열리는 나무는 가격이 싸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 나무들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이 나무 모양새를 한번 살펴보죠.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보면은 요게 주간이죠. 이 주간이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이 끝에까지 올라가는데 이 자잘한 곡이 들어있죠. 거의 직간에 가깝지만은 이 줄기 자체는 곡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때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줄기의 가늠새가 점차 가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일정 부분에서 같은 굵기로 했다가 갑자기 가늘어지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재를 구입하거나 작품을 구입을 할 때 굉장히 유념해야 될 사항이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이 줄기에서 뭉텅 잘랐다. 이건 소재죠. 그 다음에 큰 가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그런 소재를 여기 나무는 보니까 여기에서 잘라가지고 키워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물론 상처가 다 아물어가지고 상처가 없죠.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또 한 번 자른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점세성이다라고 그래요. 점차 가늘어지는 성질이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아무런 별로 그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밑에 일지가 나와 있는데 요 일지가 이 아래에서 올라오면은 쌍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이 밑둥에서 올라왔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와 여기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연스럽게 구멍이 나 있죠. 아까 제가 소사나무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수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소사나무는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다른 나무와 잘 붙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모과나무나 백일홍이나 철쭉은 이렇게 잘 붙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특이한 형태를 이루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무슨 수형이다라고 규정짓기가 힘든 거예요. 요 특성 때문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요 가지가 자라났는데 어색한가요? 아니죠. 이건 이 나무 아주 큰 개성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설사 여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나무는 아주 잘생긴 나무이지만 그건 잘생긴 나무는 제가 잘생겼다 못생겼다라고 얘기 안 해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잘생긴 나무인데 더더구나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이거 인위적으로 붙여놓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이 나무가 성장을 하면서 여기하고 부딪히면서 서로 상처가 났겠죠. 그래서 이 상처를 아물리다 보니까 여기가 아마 붙어버린 그런 독특한 나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줄기가 어색하지 않은 것은 이 가지 자체가 전부 절묘하게들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화라고 하는 것은 분재에서 조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뛰어나게 발달을 하거나 또는 이쪽 부분이 도장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전체가 쭉 고르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나무 안에서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단계를 갖다 우리는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 거니? 완성목이다라고 불러요. 물론 이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면은 100% 완성목이겠죠. 근데 현재는 이 꽃과 열매가 아직 꽃은 오는데
열매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95% 정도 완성모. 그런데 모과나무는 열매가 오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과나무 같은 경우는 이 열매를 잘 오게 하기 위해서는 당모과를 키우면 되거든요. 일세성 모과도 열매 잘 붙죠. 그래서 이런 모과나무 중에서 당모과라든가 일세성 모과 이런 나무들은 대작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격이 작품성이 높다라고 해서 가격을 높이 쳐주는 나무가 참 귀합니다. 그러니까 당모가 100만 원 이상짜리 나무는 진짜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일단 이 나무처럼 잔가지가 잘 발달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잎도 크죠. 그러니까 분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 잎도 잘고 이렇게 가지가 잘 발달하는 나무가 당모과는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 나무는 일세성 모과나 당모과는 이 열매를 보기 위해서 특화시킨 나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나무는 그것보다는 분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뭐냐면은 수형이다라는 거죠. 나무의 형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형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 나무는 그래서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충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셨으면은 이제 이 나무 가지 정리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이 가지 정리는 소사나무 정리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 것이 아니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리 분갈이를 했더라도 나무 가지가 좀 성장을 해 있죠. 이럴 때는 여기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 완성목의 경우에는 가지를 길게 남겨두지를 않아요. 이렇게 잎이 진 자리에 눈이 보이는데 이 눈이 보이는 이 위치 여기에서 1cm 정도 이렇게 남기고 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무가 그러면 가지가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해마다 1cm씩 커서 한 100년 정도 되면은 1m가 커질 것 아니냐. 그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구니? 요 가지를 줄여나가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나무 가지가 좀 길다. 이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르면요. 더 줄어들었죠. 여기도 이렇게 자르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무 가지를 이것은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줄여가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자르면서 이 나무가 꽃이 피지 않는 이유가 이 과정에서 꽃눈을 달고 있는 가지가 잘려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아직 이 나무는 꽃과 열매 요게 아직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라더라도 뭐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두 개는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꽃은 피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가지는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자, 첫 모습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조금 많이 회성해졌죠. 자, 이것이 지금 옆에서 볼 때는 일자인데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꺾여 있는 나무예요. 자, 가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짠! 이 나무 뿌리빨이죠. 자, 이 나무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뿌리빨을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이 뿌리 굵기가 뭐 특별히 굵은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이 이렇게 사방으로 잘 발달해 있죠. 물론 이것도 이제 인위적인 작업을 통해서 뿌리빨을 골고루 만들 수는 있는데 아직 그런 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뿌리빨이 좋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나무는 지금 상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밑에 뿌리빨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이 뿌리도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서 국방색 무늬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껍질이 종종 남아있기도 하죠.
이렇게 뿌리빨이 만들어져 있어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부분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 상처는 자, 지금 보이시죠?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아마 100원짜리 동전만한 상처인데, 이걸 상처라고 빡빡 우기면 상처고, 상처가 아니다라고 보면은 상처가 아니죠. 자, 이 정도 상처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번에 치료를 해서 그것도 말끔하게 2, 3년 정도 되면은 완전히 없애버릴 예정이에요. 자, 좀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뿌리빨,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구멍이 뚫렸던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무 이 줄기 흐름이 이렇게 아주 매끈하게 저 윗부분까지 잘 올라가 있습니다. 잔가지도 웬만한 소사 못지않게 그렇게 받쳐져 있는 모습 아마 보이실 거예요. 끝부분까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밑에서 화면을 갖다가 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 위를 올려다본 모습이에요. 그래도 이 나무도 소사나무와 마찬가지로 뭉친 흔적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씻고 봐도 철사거리 흔적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재인들이 꿈꾸는 거의 완벽한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근접한 그런 나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죠. 자, 이제 여기까지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잔가지를 정리한 뒤에 이 나무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다시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이건 모과나무의 명품입니다. 자, 여기 아까 제가 500원 아니고 한 100원짜리 동전만한 상처가 있다라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카토파스타를 그냥 붙여놓으면은 요게 상처가 아물까요? 여기는 상처를 한 번도 치료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요 금화걸이죠. 이거 잘 드는 거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요 칼날이 나가는 방향에 이 손이 있으면은 손에서 빨간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칼날이 나가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파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왜 파내느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하니까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파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파내면은 나무가 아는 거예요. 여기가 상처가 났구나.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은 여기에다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호르몬을 왕창 급발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상처 자국을 내주면은 요것이 그냥 여기에다가 그 카토파스타만 붙인 경우보다도 한 10배는 빨리 아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 자국에다가 이렇게 미리 칼집을 내 가지고 여기를 갖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년 요때쯤 되면 말이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가운데는 그대로 카토파스타가 붙어 있고 이 둘레를 돌아가면서 이 새살이 차오른 만큼 카토파스타가 떨어지게 돼요. 나무하고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상처는 치료하지 않아도 국가적으로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문화유산에서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재하는 사람들이 완벽한 나무, 그러니까 흠결 없이 완벽한 모습을 꿈꾸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칼날을 이 금화 조각도 이게 둥근 날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 어쩌나 모르겠네. 이렇게 보면 보이려나요? 3호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 9mm짜리네요.
근데 이걸로 이게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파내고, 여기 이제 파낸 이 불순물은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갖다가 아물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처 치료 2군데 했고요. 저기 하나가 더 남아있기는 한데 귀찮으니까 하지 말까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뭐 하다 보면은 좀 귀찮아져요. 아이씨, 내일 해. 근데 그 내일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 24시간이 여기가 지금 조그만하게 지금 아까 가지 정리하다 보니까 좀 해서 지금 하는데, 요게 말이죠. 이 내일이라고 말하는 24시간이 어떤 때는 1년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10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주창하는 것이 그겁니다. 마음 먹었을 때 해라. 생각났을 때 해라.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저하고 비슷한 연배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억력 그렇게 뛰어난 편 아니거든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상처 언제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요. 저는 그래요. 마음 먹었을 때 해야지. 이거 내일 미루다 보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잊어버리고 나중에 에이 그때 할 걸 하고 후회를 하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저희 회원님 한 분은 전주에서 계셨는데 가까우니까 아무 때나 마음먹으면 가지 하면서 저하고 이 관계 맺음, 그러니까 의사소통 참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강원도로 발령이 난 거예요. 아마 댓글에서 그런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분 소원이 먼 분이 예술에 이제 한번 와보는 것이 소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주에서는 1시간이면 올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강원도까지 멀리 가버리시니까 이게 이제 평생 소원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이걸 떠나서 마음이 움직일 때 그때 움직였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평생 소원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던가요? 거기에서 하나는 빼도 될 것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이 영상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여러분들한테 이 나무 진짜 모습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궁금해 하시라고. 그런데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영상을 옆모습으로 보니까 옆모습도 끝내주더라고요. 감독님 그러죠? 그리고 이 나무는 지금 현재 잔가지 정리를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고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10분 정도에 걸쳐서 이 잔가지를 전부 정리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품격, 이 모가나무가 소사보다도 키우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일단은 가지가 잘 마르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소사는 아주 잔가지지만은 얘들은 그래도 꽃 피고 열매를 열어야 되니까 소사보다는 가지를 약간 굵게 키웁니다. 그래서 소품보다는 이 정도 대작이 잘 어울리는 나무죠. 거기다 대고 소사는 줄기가 하얀색이다라고 그러면은 이 나무들은 이 줄기가 국방색 무늬를 띠죠. 그러면서 이렇게 품격 있게 잘 자라주는 거 보면은 이 무가 키우는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뭐 하여튼 적당히 물과 거름만 주면은 이렇게 나무가 잘 자라주죠. 군두암병. 그게 생기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로는 병균이 많은 흙. 그러니까 세균이 많이 들어있는 깨끗한 흙이 아니고 밭흙이라든가 모래흙이라든가 산비탈에서 흙 걷어내가지고 거기에 유기물질이 섞여있는, 그러니까 거름기가 섞여있는 흙을 사용하거나 밭흙 등을 사용해서 이 물이 잘 안 빠지는 그런 흙일 때 군두암병이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뿌리의 생육 조건이 아주 불량할 때 군두암병이 와요. 근데
이 마사라든가 또는 저 같은 경우는 마사하고 휴가타하고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잘 배합을 해서 물이 때에 맞춰서 분갈이만 잘해주면은 계절하고는 상관없이 근두암병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가을에 분갈이한 거 아니거든요. 봄에 분갈이한 거예요. 지금 당장 흙 다 씻어내도 근두암, 포자, 세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소재를 갖다 사올 때 보면은 이 나무들은 대개 이 바닥에 심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근두암이 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대로 분갈을 해서 2, 3년 정도 배양을 하면은 생겼던 근두암도 서서히 소멸이 됩니다. 별도로 치료하지 않고서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모과나무 아무리 관리 잘하고 치료 잘해도 반드시 오는 병이 있어요. 뭐냐? 붉은별 물병. 요건요. 이 이파리 뒤에 노란 반점이 나타날만 하면은 그때 농약 한번 전착제 섞어서 쫙 뿌려주면은 딱 한 번이거든요. 깨끗이 치료됩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전주 소장가댁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온 나무가 병이 들어가고 세상은 추물도 그런 추물이 없어요. 약 한 번만 뿌리면 될 것을. 그래서 모과나무 키우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 또 참고로 하나 더 부언을 해드리면 이 말이 많아서 탈이죠. 모과나무는 쌍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자랍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열매를 원하시는 이 일세모과나 당모과를 키우신다면 두 줄을 나란히 키워야 열매가 잘 붙어요. 이상 명품을 가지고 횡설수설한 예솔직의 이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